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투자의 세계로 인도할 박구미라고 합니다. 앞선 영상들을 통해 ETF가 참 많은 장점을 가진 투자 수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ETF를 검색하다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 못지않게 ETF도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ETF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TF는 주식과 달리 무조건 높이 올라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목표 한 대로 잘 따라가주는 ETF가 좋은 ETF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ETF는 특정한 목표치인 기초지수를 따라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ETF를 인덱스 ETF라고 하는데요. 인덱스 ETF이기 때문에 높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는 ETF를 고르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비교해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높을수록 좋은 것 3개, 순자산, 거래량, 수익률, 그리고 낮을수록 좋은 것 3개, 괴리율, 추적오차, 보수 하나씩 살펴볼까요? 높으면 좋은 것 첫 번째는 순자산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크기를 볼 때 모든 주식의 합인 시가총액을 보듯이 ETF도 모든 걸 다 모아놓은 크기를 의미하는 순자산을 보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들에게 시가총액이 큰 우량 기업들이 우선 맘 편하듯이 ETF도 순자산이 큰 것이 맘 편합니다. 사실 ETF가 크다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다거나 비용이 낮다거나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ETF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했고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 다른 조건이 비슷한 두 개의 상품을 비교하고 있다면 순자산의 덩치가 큰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으면 좋은 것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ETF든 둘 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내는 호가창을 보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들, 매수 호가라고 하고요.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가격들, 매도 호가라고 하죠. 이것이 만나는 이 선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은 ETF여서 거래량이 매우 낮다면 이 둘의 차이가 쭉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 사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려고 한다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싸게 사야 할 수도 있고 팔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을수록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으면 좋은 것 세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히 수익률입니다. ETF는 따라가고자 하는 기초 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과 유형을 가진 ETF를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기초 지수를 쫓아가도록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수익률이 다 다르죠. 다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좀 더 잘하고 누가 좀 더 못하는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생기겠죠. 수익률은 결국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차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동일한 곳에 투자를 하는 두 개의 ETF를 비교할 때 둘 다 충분히 순자산이 크고 충분히 높은 거래량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ETF가 좋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낮으면 좋은 것 첫 번째는 괴리율입니다. 이게 주식이나 펀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ETF에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TF는 여러 주식들을 모아놓은 모든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 주식들의 가치를 다 모으면 이 ETF만의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자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ETF의 주식 수로 나누면 ETF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바로 이걸 NAV라고 합니다. Net Asset Value라는 뜻이고요. 순자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의 한 주 가격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ETF도 한 주의 가치를 이렇게 산출해서 편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 가격, 즉 주가와 이 ETF가 본연으로 가지고 있는 이 순자산 가치, 이 두 개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10,000원이죠.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이유로 현금이 귀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걸 사려고 모여들면서 이게 거래되는 가격이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괴리율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시장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기초지수를 쫓아가야 하는 이 ETF의 입장에서는 괴리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것 두 번째는 추적 오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괴리율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라면, 추적 오차는 이 ETF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하는 기초지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20%가 올랐는데 그걸 따라가는 나의 ETF는 18%의 수익률만 나왔다면 추적 오차가 발생한 거죠. 이 사진처럼 기초지수와 NAV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ETF는 추적 오차가 작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벌어지면 추적 오차가 크다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오차가 작은 것이 좋은 ETF입니다. 추적 오차가 생기는 것은 운용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 복제 방법의 차이, 환율 변동 등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는 운용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배운 괴리율은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면, 이 추적 오차는 ETF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ETF들끼리 비교할 때는 이 추적 오차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것 세 번째는 ETF의 보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보다 ETF는 그 보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낮은 보수들 사이에서도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ETF들 간의 비교에서는 보수를 꼭 비교해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의 차이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ETF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수년, 수십 년 이렇게 길어진다면 분명 나의 수익률에 조금씩 영향을 주겠죠. 다른 조건이 거의 비슷하다면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가상의 ETF 화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ETF는 곰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순자산 가치, 즉 NAV는 17,728원이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7,645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난 만큼은 괴리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죠. 기초지수는 이름 그대로 미국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이라는 것을 따르고 있고, 시가총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자산은 415억 원입니다. 바로 전일 거래된 주식은 12만 3,477주고요. ETF의 보수는 연 0.45%입니다. 여기 괴리율을 보면 매일 이 정도 수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수익률과 차트를 보면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씩 나면서 장기적으로 추적 오차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까지 ETF를 평가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6가지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들이 모두 상대 지표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순자산이 몇억 원을 넘으면 큰 거고, 추적 오차가 몇 % 이하면 좋은 거고,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동시간대에 여러 ETF들을 서로 비교할 때 이런 기준들을 활용해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좋은 ETF를 찾으실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